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 가져나온 차는 새 차는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조금은 궁금해 하실 만한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일반 테슬라 모델 3하고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트렁크에 카본으로 만들어진 스포일러가 들어가고요, 스포츠 디자인의 20인치 퍼포먼스 휠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브레이크가 또 퍼포먼스 브레이크라고 해서 캘리퍼가 더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는 캘리퍼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좀 더 가벼운 무게를 나타나는 캘리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열에 잘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든 디스크로 구성을 했고요, 좀 더 차를 잘 제동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차를 낮춰주는 서스펜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악셀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는 걸로 만들었어요. 자, 앞바퀴 사이즈는 235, 35에 20인치 들어가 있고요, 뒷바퀴 역시 235, 35에 20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윈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의 트렁크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제가 저번에 테슬라 모델 3 할 때 트렁크를 특별히 재질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재보겠습니다. 대충 가용할 수 있는 트렁크의 길이는 40인치 정도 나오고요, 40인치는 한 1m가 아주 살짝 넘는 정도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폭도 보면 물론 저기에 좀 더 공간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제외하고 가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넓이를 보면 대략 한 36인치 정도가 나옵니다. 36인치는 90cm가 살짝 넘는 수준의 트렁크 공간을 보이고 있어요. 아유, 지저분한데 하여튼 이 밑에도 좀 더 수납 공간이 있어서 수납 공간의 깊이 한번 볼까요? 깊이가 제일 높은 데 기준으로 해서 한 10인치 정도에 되는 깊이, 그러니까 한 25cm 정도 되는 깊이를 갖고 있는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작은 박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들어갈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자리에 시트를 젖힐 수 있는 스위치를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못 찾는 건가요? 뒷자리 시트 레버를 통해서만 젖힐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에 레버를 잡고 젖히면 이렇게 젖혀지네요. 길이 한번 재볼게요. 네, 뒤에 시트가 보시다시피 등받이가 완벽하게 일자로 누워지진 않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한 시작점을 저 등받이 부직포 끝에 부분으로 보고 가용할 수 있는 길이를 봤을 때 대략 한 63인치 정도가 나와요. 63인치는 1m 60 정도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트렁크 높이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렁크 입구가 약간 이렇게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입구 높이를 한번 정확히 재봐 드릴게요. 대략 한 19인치 정도가 가용 높이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19인치 정도는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48cm 정도 돼요. 그 정도로 트렁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프렁크의 공간도 있죠. 프론트 트렁크. 네, 이건 커브고 견인골이 여기 있고요. 한번 재볼까요? 제일 좁은 곳의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한 25인치 정도가 나옵니다. 25인치. 그리고 제일 넓었을 때는 28인치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25인치는 대략 한 63cm 정도 되는 길이고, 28인치는 대략 한 70cm가 살짝 넘는 길이고요. 그리고 폭을 보면 가용 폭으로 해서 대략 17인치 정도가 넉넉히 사용할 수 있는 폭으로 보이거든요. 17인치는 대략 43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좀 중요하겠죠. 실제 생각보다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프렁크의 높이는 가용 길이로 대략 한 10인치까지는 충분히 실을 수 있거든요. 살짝 솟아도 앞에 본네트 닿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10인치 정도면 한 25cm 정도 가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의외로 근데 앞에가 쓸모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기증품 같은 경우는 테슬라 프렁크에 놓으라는 경우를 좀 들어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차 안에 기증품을 이렇게 훔쳐가는 사람들이 테슬라 프렁크를 상당히 잘 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모델 X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이 앞을 연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이 프렁크에다가 기증품은 놓지 않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빨리. 개미 목소리로 지금 인사한 사람은 여러분도 아실만한 제 와이프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를 타는데, 전에 제가 모델 3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빨간색 페인트 옵션만 들어간 모델 3 기본 모델. 그때는 진짜 오토파일럿도 없었고 그런 모델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차하고 비교해서 공간적으로나 차의 생김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른 건 없어요. 특히 공간은 똑같고 생김새 자체도 밖에 예를 들어서 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다르게 보일 뿐이고, 물론 브레이크 캘리퍼도 이거는 빨간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달라 보이는 점은 없는데, 말씀드렸듯이 퍼포먼스 모델이라서 엄청나게 빠른 차예요. 이 차를 제가 시승하는 것보다는 차 아주 조그마한 제 와이프가 운전을 하면서, 와이프는 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일반 운전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정도의 운전자가 운전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한번 물어도 보고 옆에서 타면서 여러 가지 기능도 한번 구현해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측에서는 퍼포먼스 모델은 기본 테슬라 모델 3보다 더 잘 가게도 만들었지만 더 잘 서게도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런 강력한 힘을 지탱할 수 있는 휠의 사이즈라든가 타이어의 구성도 더 끈적끈적한 타이어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예전에 제가 모델 3 시승하면서 주행 소음이 상당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도 이제 한국에서 출시를 해서 많은 분들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느끼셨을 텐데, 이 모델 3 퍼포먼스는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보면서 옆에 타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최고 속도는 일반 모델 3는 233km인데 이 퍼포먼스 모델은 250km까지 확장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트랙 모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일반 모델 3하고 다른 점 전혀 없죠. 그리고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 캐퍼빌리티라고 해서 캐나다 기준으로 대략 한 9,000불 정도의 옵션 가격인데요. 이런 옵션을 추가하는 사항 역시 일반 모델 3하고 다른 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차의 시작 가격은 75,990불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셀프 드라이빙 옵션을까지 포함을 하면 85,000불 정도의 차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캐나다 달러 기준입니다. 오토파일럿을 잠깐 켜봤습니다. 일반은 1차선 국도고 왕복 2차선이에요. 이 정도의 코너길도 지금 80km 정도의 속도를 가고 있는데 전혀 무리 없이 전혀 무리 없이 가고 있고, 이 와이프가 잠깐 놀랐는데 차가 이 차선이 끊어진 부분에서는 살짝 속도를 죽였다가 가네요. 그 체킹하는 시간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도 최고 속도 리미트에 맞춰서 계속 주행을 하고 있고, 가는 거야? 브레이크 악셀 밟아야 돼. 이제 오토파일럿이 안 된대. 오토파일럿이 작동이 안 된다고 해서 차를 멈췄다가 재시동을 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토파일럿을 다시 켰습니다. 앞차와의 그 주행 거리나 핸들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레인 가운데를 잘 지켜가고 있고요. 그리고 깜빡이 한번 틀어보세요. 왼쪽으로 절로 껴드는 깜빡이. 얘가 껴들잖아. 네, 지금도 깜빡이를 트는 순간 뒤에 차가 없으니까 거의 망설임 없이 바로 차선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는데, 앞으로 얼만큼 이 테슬라의 이 소프트웨어는 발전이 될까요? 전 기대가 많이 큽니다. 지금 상당히 핸들을 오랫동안 안 잡고 가고 있는데도 경고등 한번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지 한번 확인하라고 하네요. 사실 테슬라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단차 문제라든가 마감 문제, 어떤 재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테슬라의 매력은 이 오토파일럿에 있는 거죠. 다른 전기차가 아무리 좋게 해서 나와도 이 오토파일럿의 기능에 빠지거나 아니면 테슬라의 그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쉽게 테슬라를 빠져나오지 못하실 뿐더러 다른 전기차와 비교하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브랜드에서도 최근에 여러 전기차가 상당히 좋은 성능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마음속은 테슬라가 전기차의 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보면 계속 이제 두 번 드네요. 대략 한 6-7km를 오는데 핸들을 잡으라는 사인은 2번 정도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이제 오프 램프도 한번 해볼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갈 건데 차에 한번 처음에 맡겨보도록 하죠. 깜빡이 한번 틀고, 깜빡이 틀고 차선에 다 진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시그널은 차가 꺼지고요. 램프로 그냥 핸들을 안 잡고 처음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스하네. 들어가는 거? 잡으래. 지금은 일단 차선 구조 자체가 일단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는 부분이, 차선이 새로 생길 때는 테슬라가 약간은 머무슨거려요. 왜냐면은 정확히 차선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는 사이에 바로 램프로 진입하는 건 불가능하네요. 일단 램프를 진입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저속에서는 전혀 문제 없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유지하고요. 지금은 라운드 어바웃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얘가 운전하게 될지. 네. 이 부분이 아직 무리네요. 지금 보셨겠지만 라운드 어바웃을 갈 때는 차선을 잃고
바로 운전자 보고 운전하라고 사인이 뜹니다. 이 라운드 오버랩 같은 경우는 요즘 북미 지역에서 가장 선호해서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 교차로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아직 테슬라 모델 3는 어색함으로 다가옵니다. 추후에는 또 이 부분도 완벽히 해결이 되겠죠. 물론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느냐가 또 큰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다시 오토파일럿. 자, 지금 앞에 커브가 급한 부분이 있고 속도는 70입니다. 핸들 준비해 주시고 차가 잘 돌아가고 있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테슬라라는 생각밖에 들질 않네요. 중앙선만 그려있는 국도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여기서 코너길이고요. 바로 경고등이 들면서 이 정도는 오른쪽이요? 오른쪽으로 가. 자, 이제 막히는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간에도 이게 또 낮에하고는 차가 센싱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고 무딘 감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테슬라 모델 3는 이 밤에 어느 정도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발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차가 이제 서서히 막히면서, 물론 여러 차선이 있는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주오는 차도 있고요. 상당한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고, 근데 카메라로 보니까 오히려 눈으로 보는 것보단 밖이 많이 밝게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적당히 거리 조정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제한 속도에서 어느 정도 옵셋을 줘서 차가 허용하는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차와의 거리를 정해주는 게 있어요. 좀 더 넓히고 싶으면 숫자가 높아지면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최대한 가까이 가고 싶으면 1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되고요. 보통 시내나 막히는 길에서는 1로 하는 게 좋을 텐데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이 거리를 좀 더 길게 넓혀주는 것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 오토파일럿의 기타 설정 부분, 차선 변경할 때 스피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 화면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소음 측정기를 한번 재볼게요. 보통의 세단이나 SUV의 조용한 차 같은 경우는 50대 후반 한 60m로 설정이 되어 있고, 좀 시끄럽더라도 60에서 65dB 중간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테슬라의 모델 3 퍼포먼스의 소음은 어느 정도 될지요. 지금 현재 에어컨도 안 틀었고 히터도 안 틀었고 일반 주행 소음인데 70dB이 넘어갑니다. 이 차는 윈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70dB이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큰 소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시승했던 E클래스 AMG 63S 모델의 그 주행 중 머플러 사운드가 가장 컸을 때 데시벨이 대략 한 76dB 정도가 실내에서 찍혔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 모델 3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죠.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디오샵이나 본인이 직접 방음에 관련된 부분을 설계하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 모드 모니터로 보이시죠? 근데 이 부분이 어두울 때 야간 모드로 되지 않으면 상당히 모니터가 밝아서 밖에서도 이 차 실내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야간 모드에 익숙해져서 다니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켜면 발을 놓는 부분에 들어오네요. 도어 포켓 안에도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또 다른 곳에 들어오는 곳이 없나요? 제가 못 찾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보다도 더 다른 부분이 있으면 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라이트 기능도 여기서 다 설정할 수 있고, 아시겠지만 사이드 미러나 핸들 조정하는 것도 이 모니터에 다 나와 있어요. 불편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뭔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 테슬라만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대략 속도가 60km대 중반인데 이때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그다지 크지 않아요. 손색이 없을 정도로 조용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속도가 80km를 넘어가면 거의 뭐 100km에 도달했을 때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상당한 소음을 가지게 됩니다. 테슬라 야간의 지붕을 보면 글라스로 처리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섬세한 코팅 기술을 적용을 해서 밤에 보면은 그냥 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루프가 있는, 썬루프가 없는 차처럼 어둡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질감이 많이 없네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햇빛이 아주 쨍쨍한 날에도 그다지 눈이 부시지 않다는 점, 이 부분은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이빙에 보면 이 트랙 모드가 있잖아요. 이 트랙 모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델 3 퍼포먼스에만 들어와 있는 적용사항인데, 보시다시피 이 기능을 굳이 사용할 일이 없거나 평소에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차는 사치죠. 뭐 그 기능을 다 써야만 뭐 차를 사야 되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이왕이면 기름값 안 들고 테슬라의 경제성을 가장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퍼포먼스 모델보다는 일반 기본형 모델을 사서
타는 게 낫다. 하지만 좀 더 재미를 위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경기장에도 좀 가져가고 평소에 좀 과격한 운전도 좀 해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모델 3는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특히 출발할 때 액셀레이터를 밟을 때는 어느 슈퍼카 부럽지 않은 그런 반응이 오거든요. 그런 순간 토크와 경기장을 달렸을 때 어느 정도 성적도 내고 하는 차를 원하시는 분이면 이 모델 3가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이 모델 3하고 M3하고 같이 서킷을 달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모델 3가 더 빠르더라고요. 내부에는 어떤 튜닝이 되어 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데 거의 둘 다 순정 상태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드라이브를 할 때 그 원하는 만큼의 출력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굳이 이 차를 기름값을 세이빙하거나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본다면 거의 뭐 8만 불이 넘어가는 이런 차가 과연 필요한 차인가라는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 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잘 나가고 와이프가 너무 얌전히 몰아서 제가 좀 밟아보고 싶긴 한데 한번 밟아도 받아 지금 잠시 밟아봤습니다. 이 모델 3 퍼포먼스의 가속력은 주행 중에 밟는 것도 뛰어나게 느껴지지만 정지에서 출발할 때 가속감은 거의 흉부 압박을 통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프레셔가 오거든요. 그런 어떤 짜릿한 느낌? 그런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승차감 어때? 승차감? 크게 뭐 정말 벌떡거리고 소리가 크게 나지 않으면 다 괜찮은 것 같아. 뭐 크게 이게 제가 느끼는 승차감은 이제 옆에 타서 느끼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존의 다른 모델 3보다는 아주 약간은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단한 느낌이 낮아진 서스펜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윈터 타이어를 적용을 해서 타이어 걸리는 느낌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느껴지는 건지는 쉽게 파악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행 안정성은 확실히 일반 다른 모델 3보다는 좀 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안정적이면서 기존의 다른 모델 3가 갖고 있는 롤링이나 피칭도 어느 정도 더 잡아주는 느낌도 납니다. 이런 부분이 차이라면 차이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정말 민감하게 느껴야 돼요. 바로 일반 모델 3 탔다가 퍼포먼스 모델을 타야 긴가민가 할 정도로 아주 살짝 느낌의 범위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약간 덜덜거리는 느낌 있지 않니? 약간 잔충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잔충격이 지금 윈터 타이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퍼포먼스 모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현상이 갖고 계시다면 또 이것도 좀 댓글 한번 남겨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 싶어요, 이 원인을. 자, 그래서 오늘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면서 느껴본 점은 낮에는 물론이고 이렇게 어두운 야간에도 이 차가 그 상황을 인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안정적으로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느꼈고요.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더 발전이 되고 그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를 받으면서 이 차가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한 기대감도 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기대돼요 정말. 근데 어때 여보는 이거 오토파일럿 몰아보니까? 오토파일럿이 생각보다는 기능이 잘 되네.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 차는 그냥 가스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냥 가장 좀 저렴한 걸로 그냥 나는 이제 라이드 하거나 아이들 가깝게 이용할 때 주로 목적이 그런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비싸게 돈 해가지고 이거 넣고 나는 쓰지 않을 것 같아. 나는. 그리고 이 차의 라이트는 전부 LED 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되게 선명한 눈빛으로 보이는데 이제 헤드라이트가 다 켜졌을 때는 밖에서 봤을 때 하나의 불빛으로 보여요. 여러 개를 나뉘어 보이질 않아서 좀 더 밝은 느낌이 납니다. 뒤에 시그널을 보면 그 아주 작은 LED 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작다고 해도 멀리서 봐도 눈에 되게 잘 띄거든요. 시인성도 되게 좋고 그래서 다른 차가 쉽게 신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제가 오늘은 운전을 안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옆에 타면서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이라든가 차선 변경하는 느낌, 차 내에서 느끼는 주행 중 소음 이런 것들은 충분히 느껴봤고요. 특히 이번에는 저번에 오토파일럿 옵션이 없어서 기능을 다 하지 못했던 반쪽짜리 영상이었던 부분을 오늘 이 오토파일럿을 한번 계속 사용해보면서 여러분께 충분치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선 변경하는 거 정말 좋네요. 근데 이걸 느끼면서 요즘 벤츠에서도 새롭게 적용한 자동 차선 변경 장치가 있거든요. 아직 제가 사용해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사람들은 테슬라보다도 더 좋은 느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후에 GLS나 벤츠의 다른 모델을 시승할 때 그 부분을 꼭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옵션이 있는 차를 만났으면 좋겠네요. 빠르고 빠른 테슬라 모델 3를 타봤다는 거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정말 빠름을 느꼈고 좀 더 안정화된 오토파일럿을 사용해 보면서 고속도로 램프를 빠져나갈 때라든가 아니면 차선 변경할 때 약간은 좀 생각하고 변경한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거의 없어져서 이런 걱정했던 부분들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곧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